오빠, 나 정말 아니야. 나 진짜 아이 때린 적 없어.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동생 민지의 거친 숨소리와 오열, 얼떨 떨리는 목소리 사이로 짓눌린 호흡이 섞여 들려왔을 때 민우는 그것이 동생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비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25의 민지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보육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이 교실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던 동생. 제 손으로 밤새 알록달록한 종이를 오려 직접 교구를 만들면서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아이처럼 기뻐하던 착한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하고 예쁜 삶은 단 10초짜리 악의적인 조정 영상 한 편으로 순식간에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구독자 120만을 거느린 대한민국 최대의 사이버 레카 채널 가면맨. 기괴하게 변조된 기계음 목소리와 자극적인 붉은색 자막, 시체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파리떼처럼 타인의 비극만 찾아다니는 그 채널에 민지의 얼굴과 실명, 심지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상세 위치까지 그대로 노출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충격 독점, 아동학대 현장 포착, 교사의 두 얼굴, 아이를 밀쳐버린 추악한 진실. 영상 속 민지는 어두운 복도에서 어린아이의 옷덜미를 강제로 낚아채 바닥으로 사정없이 밀쳐버리는 악마 같은 교사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괴한 악마의 편집이 만들어낸 왜곡이었습니다. 실제 원본 CCTV의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파른 비상계단 문이 열리며 아이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자 민지는 자신의 몸이 다칠 것을 각오하고 계단 밑으로 몸을 던져 아이를 감싸 안았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느라 민지의 무릎과 팔꿈치 피부가 마찰로 사정없이 찢겨나갔지만 화면에서는 그 모든 전후 사정이 칼로 오려내듯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세스풀 속 악귀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라는 마약에 중독된 하이에나 유튜버들은 기다렸다는 듯 민지의 개인 SNS를 뒤져 과거 사진과 개인정보를 싹 끌어모았고 아동학대범 신상공개라는 허우 좋은 명목 아래 사적 제재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냈습니다. 학대범 교사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런 여자는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당해야 합니다. 민지가 살던 작은 빌라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소리를 지르는 사이버 레카들이 길목을 막아섰고 밤낮 없이 대문으로 계란과 오물이 날아들었습니다. 민지의 휴대폰은 분당 수백 건씩 쏟아지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문자 및 살해 협박 전화로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사태를 수습한다는 핑계로 민지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해고 통보를 날렸습니다. 평소 인사하며 지내던 이웃들마저 복도에서 민지와 마주치면 벌레나 침입자를 모두 피하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억울해. 오빠,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명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단 한 번도 반론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세상 전체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마녀 사냥의 공포 속에서 겨우 25이던 민지는 단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차디찬 단칸방에서 오빠 미안해. 그리고 너무 억울해. 라는 피 맺힌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동생의 차가운 영정사진 앞에서 민우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IT 보안팀에서 핵심 엔지니어로 일하며 복잡한 악성 코드와 첨단 해킹 범죄를 완벽하게 막아내던 민우였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이버 공격을 방어해내던 자신이 정작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동생에게 쏟아진 디지털 오물과 가짜뉴스는 단 한 조각도 막아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우는 차마 온기가 다 가시지 않은 민지의 방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동생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지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모아둔 폴더 속에서 민우의 눈길을 사로잡은 압축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지가 일하던 어린이집 원장의 비리를 담은 상세한 고발장 초안과 내부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급식비를 부풀려 정부 지원금 수억 원을 불법 차폭하고 아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부실한 식자재를 제공해온 정황을 민지가 가장 먼저 눈치채고 교육청과 관할 지자체에 고발하려 했던 기록.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그 고발장 파일이 생성된 바로 다음날 새벽 가면맨의 채널에 민지의 편집된 아동학대 조작 영상이 기습적으로 올라왔던 것이었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분노로 사정없이 떨리던 손이 이내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회수를 노린 낙질 유튜버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워했던 자가 돈을 주고 동생의 인격을 완벽하게 파괴해달라고 의뢰한 사이버 청탁 살인이었습니다. 민우는 깊게 눌러쓰고 있던 모자를 고쳤으며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기다려. 너한테 그 끔찍한 오물을 뒤집어 씌운 놈들, 그리고 그 뒤에서 돈을 지고 비웃고 있는 놈들까지 오빠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싹 다 끌어내려줄게.
IT 보안 전문가로서 민우가 가진 모든 정교한 해킹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인생 전체를 던진 잔혹하고 치밀한 복수극이 비로소 그 막을 올렸습니다. 사이버 레카 감염맨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습니다. 실명 인증이 불필요한 해외 보안 메신저, 가중후의 VPN, 그리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과 통장을 겹겹이 두르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선상이 도달할 때마다 법망의 허점을 교묘하게 비웃으며 도망쳐온 그야말로 디지털 생태계의 변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핵심 IT 보안, 엔지니어인 민우에게 감염맨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교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점투성이 프로토콜 뒤에 숨어있는 조만간 무너뜨릴 악성 서버에 불과했습니다. 민우는 퇴근 후 어두운 자취방의 모니터 불빛으로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우선 감염맨의 과거 영상을 전부 분석해 그의 행동 패턴과 호기심 자극 지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고태성이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덫을 설계했습니다. 민우는 보안망을 우회하는 정교한 악성 스크립트와 피싱용 C2 명령 제어 서버를 구축한 뒤 가짜 계정 수십 개를 동원해 감염맨의 최신 영상 댓글창과 비공개 제보 이메일로 낚시성 메시지를 뿌렸습니다. 소포 독점, 120만 사이버 레카, 감염맨 해킹 유출 자료 및 미공개, 비공식, 정상 계좌 원본, 다운로드 링크. 타인의 치부와 자극적인 정보에 눈이 뒤집혀 남의 신상을 털어먹는 자들은 역으로 자신의 신상이 위협받거나 더 큰 자극적인 제보가 들어왔을 때 가장 빠르게 이성을 잃고 걸려드는 법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단 몇 시간 뒤 민우의 모니터에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붉은색 접속 신호가 떴습니다. 감염맨이 사용하는 메인 작업용 PC가 민우가 파놓은 함정 링크를 클릭한 곳이었습니다. 다중 IP 우회망을 통과하자마자 민우가 설계한 제로데이, 시로데이 공격 코드가 고태성의 PC, 방화벽을 소리 없이 무력화했습니다. 순식간에 메모리를 점령한 해킹 프로그램은 고태성의 PC 전체 제어권을 민우의 화면으로 넘겨왔습니다. 화면에 밝게 떠오르는 감염맨의 진짜 신상과 실체. 이름, 고태성. 나이 33. 화려한 서울 중심가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며 뒤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된 수억 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 자. 라이브 방송에서는 늘 기괴한 가면을 쓰고 정의 구현을 부르짖었지만 실상은 방구석에서 컵라면을 씹어먹으며 남의 비극에 환호하는 댓글을 보며 낄낄거리는 혐오스러운 실체였습니다. 더욱 참담한 진실은 고태성의 PC 내부에 숨겨진 VVIP 시크릿 암호화 폴더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그가 제작했던 자극적인 조작 영상 원본들과 함께 영상 하나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밀, 표적 매장 거래 정보가 빼곡하게 파일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가짜 스캔들, 생성부터 경쟁업체 대표의 명예훼손, 정치인의 가짜뉴스 유포, 그리고 민지처럼 억울한 일반인을 향한 표적 마녀 사냥까지. 고태성은 단순한 이슈 유튜브 채널이 아닌 돈만 주면 누구든 사회적으로 도살해주는 디지털 흥신소 및 인격, 할인 대행업을 완벽한 비즈니스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피눈물과 목숨값으로 구축한 추악한 부의 제국이었습니다. 민우는 웹캠 화면 속에 비친 턱밑살이 축 늘어진 고태성의 사악하고 번들거리는 얼굴을 노려보며 이빨을 사정없이 깨물었습니다. 잇몸에서 피맛이 비릿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고태성. 가면 뒤에 숨어 사람 죽이고 낄낄거리는 게 재미있었지? 이제 네가 그 가면 때문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민우는 고태성의 PC에 장착된 웹캠과 마이크를 실시간으로 제어해 그의 일상과 동선, 대화 내용까지 24시간 도청 및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생의 목숨값으로 이 추악한 거래를 의뢰했던 배우 어린이집 원장 최경희를 향해 비틀어 놓은 진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고태성의 PC에서 추출한 메신저 암호화, 데이터베이스와 복구된 이메일 캐시 파일을 샅샅이 훑어내려갔습니다.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의 바닷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비공개 폴더 안에서 마침내 동생 민지를 사지로 몰아넣은 청탁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민지가 근무하던 어린이집 원장 최경희. 최경희는 평소 학부모들 앞에서는 온화한 봉사자 행세를 했지만 비로는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유령 교직원 명의로 횡령하고 아이들에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저급식자재로 부실급식을 제공해온 악덕 사업가였습니다. 민지가 이 사실을 눈치채고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출할 고발장과 장부 복사본을 작성하자 자신의 호화로운 삶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한 최경희가 고태성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복구된 메신저의 비밀 대화 내역은 참담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최경희 고사장, 이 어린 년이 감히 나를 고발하겠답니다. 고발장 제출하기 전에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주세요. 요청하신 5천만 원은 차명 계좌로 보냈습니다. 고태성, 걱정 마세요 원장님.
CCTV 대충 편집해서 악마 같은 아동학대범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며칠 뒤면 스스로 매장당해서 고발이고 뭐고 정신 나갈 겁니다.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격 단돈 5천만 원. 25민지의 순수한 꿈과 희망, 그리고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삶이 누군가의 탐욕을 위해 5천만 원이라는 손쉬운 가격에 거래되고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최경희의 집으로 달려가 그 추악한 목덜미를 꺾어버리고 싶은 분노가 온몸을 죄어왔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이를 악물며 차가운 이성을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한 폭행이나 우발적인 분풀이는 그들에게 결코 제대로 된 대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민지에게 퍼부었던 방식 그대로 그들이 쌓아올린 추악한 삶과 가식을 온 세상에 폭로하고 사회적으로 영원히 매장시키는 것만이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민우는 우선 최경희부터 서서히 말려 죽이기 위한 정교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최경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스피어피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파이웨어를 침투시켰습니다. 스마트폰의 제어권을 확보한 민우는 최경희의 통화 녹음 파일, 지원금 착복 비밀 장부, 그리고 명의 신탁으로 숨겨둔 불법 비자금 계좌와 차명 부동산 정보를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이어 민우는 최경희가 은밀히 활동하는 지역 사모님 모임 커뮤니티와 어린이집 학부모, 단톡방, 지역 맘카페에 최경희의 급식비 횡령 정황과 비리장부 일부를 익명으로 조금씩 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찌라시는 순식간에 불붙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원장님, 지금 맘카페에 소문 도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 급식비 횡령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흡싱했다는 게 사실... 학부모들의 분노 어린 항의 전화가 분단위로 삐삐거렸고 어린이집 앞에는 항의 방문으로 온 학부모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정심을 잃고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힌 최경희가 가장 먼저 찾은 구원 투수는 역시나 고태성이었습니다. 최경희 고사장, 지금 내 비리장부가 맘카페랑 단톡방에 유출되고 있어. 당장 이것 좀 가짜뉴스라고 입막음 영상 만들어줘. 고태성, 원장님, 이번엔 리스크가 커서 기본 단가로는 안 됩니다. 1억 입금하시면 여론 반전용 영상 만들어드리죠. 타인의 위기를 빌미로 다시 한번 거액을 갈취하려는 고태성의 징그러운 탐욕과 돈으로 또다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는 최경희의 비겁함, 어둠 속에서 그들의 긴급 통화를 실시간으로 도청하던 민우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서로 물고 뜯어라. 너희 둘이 함께 들어갈 무덤은 이미 다 파놓았으니까. 민우는 고태성과 최경희를 한꺼번에 단두대 위에 올려놓을 치밀한 판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고태성은 며칠 뒤 구독자 120만 달성을 기념하는 대형 폭로, 라이브 방송을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악의적인 가짜 스캔들을 터뜨려 대중의 억측을 자극하고 단 몇 시간 만에 수억 원대의 슈퍼챗과 조회수 수입을 쓸어 담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최경희에게 입막음용으로 갈취한 1억 원까지 손에 쥐고 기고만장해진 고태성에게 그날은 자신의 부를 축하하는 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당일 밤 9시 고태성은 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 스튜디오에서 늘 착용하던 기괴한 가면을 쓰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표시된 동시 접속자 수는 순식간에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극적인 찌라시와 남의 비극을 기다리는 대중의 광기가 채팅창을 어지럽게 도배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연예계와 정재계를 뒤흔들 역대급 폭로를 시작합니다. 정의구현, 가면맨이 오늘도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고태성이 변조된 목소리로 시청자들의 흥분을 유도하며 준비해둔 가짜뉴스 영상 파일을 클릭하려던 바로 그 순간 치지지직 스튜디오 천장의 조명이 기이하게 깜빡이더니 고태성의 메인 모니터는 물론 15만 명에게 송출되던 라이브 방송, 화면 전체가 한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었습니다. 뭐야, 스트리밍 프로그램 오류인가? 당황한 고태성이 마우스와 키보드를 마구 두드렸지만 단 하나의 입력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어권은 민우의 C2 서버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민우가 며칠 동안 고태성의 PC와 네트워크 장비, 깊숙이 침투시켜둔 맞춤형 제로데이 바이러스가 메인 시스템과 송출 프로그램, 심지어 오피스텔 내부의 스마트홈 IoT 서버까지 통째로 점령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5만 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검은 화면 위로 번뜩이는 핏빛 글씨의 거대한 타이틀이 띄워졌습니다. 사이버레카 가면맨 고태성의 진짜 얼굴 및 가짜뉴스, 청탁 살인 장부 공개. 뭐야, 당장 안고 어떤 새끼야? 담담한 고태성이 비명을 지르며 본체의 전원 코드를 힘껏 잡아 뽑으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미 그 수까지 완벽하게 계산해두고 있었습니다. 쾅! 민우가 실행한 중앙제어 명령으로 인해 오피스텔 출입문의 전자도어록이 강제로 잠겨버렸습니다. 동시에 스마트 조명이 잔잔하고 서늘한 푸른빛으로 바뀌며
스튜디오 내부를 차갑게 비췄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차단된 채 고태성은 자신이 그동안 타인의 피눈물로 세운 화려한 밀실, 감옥 안에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수억 원짜리 장비가 가득한 스튜디오 안에서 고태성의 거친 숨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15만 명의 시청자들은 이 상식 밖의 상황에 채팅을 멈춘 채 모니터 너머로 펼쳐질 진짜 폭로를 숨죽여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5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대형 화면 위로 가면맨의 기괴한 기계 가면 대신 고태성의 진짜 민낯이 적나라하게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고태성의 고화질 웹캠을 강제로 제어해 화면 중앙에 고화질로 띄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번들거리는 기름진 피부, 공포와 당황으로 경련하는 눈동자, 땀으로 젖은 헝클어진 머리털까지 온 천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거 왜 안 꺼져? 너 누구야? 당장 안 꺼! 고태성이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본체 전원선을 잡고 사정없이 잡아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이미 고태성의 PC를 단순한 바이패스 통로로만 이용했을 뿐 송출망 자체를 자신의 외부 C2 메인 서버로 전환해 직접 스트리밍을 제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고태성의 얼굴 옆으로 지독하고 추악한 범죄 기록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경희 원장에게 5천만 원을 받고 동생 민지의 영상을 사악하게 조작했던 은밀한 배신자. 대화록, 입금자명이 명시된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민지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계단 밑으로 제 몸을 던졌던 주작천. 원본 CCTV 영상이 편집본과 실시간으로 대조되어 띄워졌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두 사람의 차가운 목소리가 오피스텔과 15만 시청자의 귀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 사장, 이 어린 년이 감히 나를 고발하겠답니다.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주세요. 5천만 원 입금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원장님. CCTV 대충 편집해서 악마 아동학대범으로 만들어드릴 테니 며칠 뒤면 스스로 매장당할 겁니다. 분당 수천 개씩 올라오던 채팅창은 잠시 얼어붙은 듯 정적을 유지하다가 이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했습니다. 미친. 아동학대범이 아니라 자기 몸 던져서 아이 구한 거였어? 돈 5천만 원 받고 가짜뉴스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거라고? 진짜 악마 새끼다. 가면맨 본명 고태성, 나이 33, 얼굴 다 찍혔다. 무조건 캡처해서 유포해. 멘탈이 완전히 나간 고태성이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을 때 스피커를 통해 민우의 나지막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타인의 삶을 짓밟고 버는 돈이 달콤했나? 고태성? 네가 만든 악마 같은 가짜뉴스로 25 내 동생은 피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떠났다. 이제 내가 그 가면 뒤에서 평생 치러야 할 대가다. 포항! 그 순간 오피스텔 현관문 밖에서 둔탁한 파괴음이 울리며 강철 도어록이 뜯겨나갔습니다. 민우가 방송 송출과 동시에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및 현장 출동 기동대에 고태태성의 실시간 위치와 수년, 우리 디지털 흥신소, 범죄장부 전체를 암호화 해제로 넘겨버린 결과였습니다. 검찰이다! 움직이지 마! 15만 명의 시청자가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 고태성은 자신이 자랑하던 명품 옷이 찢기듯 구겨진 채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가 그토록 비웃던 법의 미련한 수갑이 그의 양손에 차갑게 채워졌고 고태성은 쥐새끼처럼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인터넷 세상에 굳건히 서있던 레카의 제국이 10분 만에 완벽하게 처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태성의 충격적인 실체, 생중계 구속을 시작으로 사건은 거센 파도가 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동생을 매장하려 돈을 건넸던 최경희 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 지원금 불법 착복, 영해훼손 및 무고교사,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져 즉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녀의 악의적인 행위와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구속 수재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고태성의 PC에서 확보한 비밀장부 속에 적혀있던 수십 명의 정재계, 연예계, 청탁자들 역시 모조리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남의 삶을 돈으로 파괴하며 법망 뒤에 숨어있던 기득권층 역시 예외 없이 법의 단죄를 받았습니다. 민우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지의 집 앞까지 찾아와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고성을 지르며 동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악질, 사이버레카 10여 명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플을 남겼던 악플러, 수십 명에 대해서도 타협 없는 대규모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합의금이나 합의 요청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익명이라는 모니터의 그늘 뒤에 숨어 정의 구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남의 목숨을 짓밟던 악귀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과 배상금 폭탄을 맞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길고 길었던 법적 싸움이 끝난 어느 투명하고 맑은 가을날, 민우는 동생 민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수목장을 찾았습니다. 들고 있던 라디오 뉴스에서는 사이버레카의 표정 매장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사이버레카 방지 및 피해자 구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지막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동생의 이름이 정갈하게 적힌 나무 아래 가만히 국화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지야, 이제 아무도 너한테 거짓을 말하지 못해. 세상 모든 사람이 네가 얼마나 착하고 다정한 선생님이었는지, 아이를 위해 네 몸을 던졌던 진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다 알게 됐어. 스산한 가을바람이 살랑이며 나뭇잎을 부드럽게 간지럽혔습니다. 마치 동생 민지가 오빠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맙다고 속삭이는 듯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의 푸른빛에 의존한 채 동생을 죽인 악마들을 추적하는 차가운 사냥꾼으로 살아왔던 민우. 그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마침내 벗어난 그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참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가짜뉴스의 추악한 가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자리 위로 억울하게 빼앗겼던 동생의 진짜 이름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